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밤 10시에 공부하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제가 화면을 켜달라고 안 했더니 화면을 다 끄셨네요. 그래서 성함만 봐도 저희 교육을 들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저희 교육을 수강하신 분이 거의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공기수에는 저희 수강하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토끼 선생님이랑 귀여운 강아지 선생님도 계시고.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새로운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저희 H7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H7 체육인형협회 대표 이건호이고요. 저희 H7은 H7이라는 뜻은 저희 홀딩 7입니다. 그래서 머리 그리고 몸통, 두 팔, 두 다리, 그다음에 회원님의 마음까지 이렇게 하나로 홀딩한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어렵다. 그 뜻을 제가 만들 때 항상 교육계 좀 방해되지는 설명을 소리가 너무 작아. 해드리지만은 그 뜻을 만들 때 제가 소리가 생각했던 너무 게 작다고. 뭐였냐면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직업을 갖고 그래야 되고 소리가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작아요. 이렇게 내 직업에 대해서 줌이라서 그런가?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렇죠?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한 이상 그냥 설렁설렁 하지 말고 회원님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저 또한 그렇고요. 저는 직업이 이제 뭐 회원들을 케어도 하고 있지만은 선생님들을 강의하는 교육 강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 줌 강의가 거의 한 50회차 될 겁니다. 뭐 9회차라고 써놓긴 했지만 거의 50회차 뭐 넘을 것 같은데 어, 꿀톡도 운영하고 스터디방도 운영하고요. 그렇죠? 이걸 제가 하는 이유가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죠.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티가 좀 안 나. 실력이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갖고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저희를 좀 잘 좋게 봐주시고 저희도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좋게 봐주시니까 기대에 또 부응하기 위해서 좋은 교육 내용 만들고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선순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담점에서 저희 센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성공하신 분들 많죠. 성공하신 분들 많은데 항상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비슷합니다. 맥락이. 우리 자기계발서 보면은 항상 맥락이 비슷하죠? 똑같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도 항상 맥락이 뭐냐면 첫 번째, 초심을 잃지 말고 다른 분들 음소거 해주시고 초심을 잃지 말고 회원님을 위해서 그리고 고객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라, 일을 해라.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고객들이 나를 알아줄 거고 그로 인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직업을 선택한 이상 이렇게 뭐 밤늦게까지 공부하러 오신 선생님들 그리고 주말에 공부하러 항상 교육 다니시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그런 마음이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꼭 더 지금보다 성공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만 그리고 캐나다 이렇게 해외 지부가 있고요. 대만은 이제 올해 초에 이렇게 해외 지부를 설립했고 그리고 캐나다는 이제 얼마 전에 한 달 좀 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달, 10월 달쯤에 교육을 가게 될 건데 이것도 1분만, 2분만 제가 이것도 캐나다에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캐나다에서 오셨어요. 우리 토론토에서 스타필라테스를 크게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한국 분이신데 오셨는데 저희 교육을 너무 듣고 싶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듣고 역시나 너무너무 좋으셔서 가셔서 또 직원분들에게 스터디하고 저에게 허락을 받고 하셨는데 직원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요거를 좀 가져와서 본인들이랑 같이 하면 안 되냐라는 제안을 먼저 하셨고 저는 뭐 너무 좋죠. 이런 저희가 만든 지식을 누군가가 사랑해주고 아껴준다니 좋죠. 그래서 흔쾌히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박수 감사합니다, 정현 선생님.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 같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밤 10시에 들어와서 피곤하신데 공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 잃지 마시고 함께 공부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뭐 몇 번 참여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글로 이렇게 하고 제가 몇 가지 좀 그림 같은 걸 좀 준비를 했어요. 그림, 자료를 좀 준비했고, 그래서 기존에 1시간 40분 정도 하니까 저는 항상 재밌는데 선생님들이 조금 지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1시간 정도로 최대한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간에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듀엣을 맡게 됐는데 목적이 두 분이 다이어트 그리고 체력 강화세요. 그런데 한 분이 척추 전방전이증에 엘보 문제가 있다라고 하세요. 전방전이증은 굴곡신전, 회전 다 조심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이런 듀엣의 경우 그럼 등쪽성 위주 운동만 할 수 있는 거가 맞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뭐 이 정도 아시고 계시면은 너무너무 훌륭하게 다 알고 계신 게 맞죠, 그죠? 저희 교육 때도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 저희 교육을 들으신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자, 일단 제가 그래서 자, 일단 척추 전방전이증 그죠? 우리가 보통은 L5가 한 90%가 L5가 앞으로 밀려났고 분리증 중에 하나죠. 척추 분리증 중에 하나인 거고 어, 이 뒤쪽에 있는 페디클 그리고 파스 이 부분이 끊어진 거, 그러니까 바디랑 얘랑 끊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전방전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은 불안정성 때문에 우리가 꼭 끊어지진 않아도 그 분리증이라고 하죠, 그렇죠? 앞으로 밀려난 걸 끊어진 거를 분리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로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앞으로 쓱 미끄러지는 현상을 전방전이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뭘부터 설명을, 저도 이거를 지금 자세히 못 보고 지금 하는 거라서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일단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가끔 조금 오해하시는 게 전방경사? 전방경사를 전방전이증이라고 조금 또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전방경사는 그냥 골반이 전체적으로 다 기울어진 거를 우리 전방경사라고 하죠. 그렇죠? 보통 요 PSIS와 ASIS가 약 1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데 로도시스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겠죠. 여기 척추가 있죠. 이렇게 살짝 로도시스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15도가 과하게 돼 있으면은 요걸 이제 우리가 전방 경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시상면에서 옆에서 봤을 때 척추 전방 전이증과 전방 경사랑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이렇게 된 거는 전방 경사 그다음에 엑스레이 찍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엑스레이를 찍어서 봤을 때 L5 요 추체 하나가 앞으로 쓱 밀려나 있는 형태를 바로 전방 전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뒤에 몇 가지 재밌는 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혹시 음소거 안 되신 분들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음소거 안 하신 분들은 모르셔가지고 좀 시끄러운 저도 안 들려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 나오면은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이기배 교육기사님이 그 질환별 재활 전문가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총 10가지인가 9가지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지 파트에서 척추 분리증이라고 나오죠. 분리증이 하나 나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스폰딜로 리세시스라고 해서 앞으로 미끄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또 교육에서 듣는 게 더 재밌으실 거고 L5가 보통 미끄러지는 게 제일 많고요. 그렇죠? L5가 미끄러지는 게 제일 많고요. 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세이크럼 우리 천골이고요. 천골이고 요 L5가 앞으로 이렇게 쓱 미끄러지는 건데 요게 이제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부터 봤을 때 1단계냐 어디까지가 미끄러졌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1단계면 요만큼까지 미끄러지면 지금 1단계인 상태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2단계면 이 바디의 뒤쪽이 여기까지 밀려오는 거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3단계면 여기 4단계면 뭐 사실 3, 4단계는 뭐 거의 다 끊어진 거의 뭐 다 떨어져 나가는 상태겠죠. 그렇죠? 주체가 앞으로 그냥 아주 많이 밀려난 상태인 거고 자, 이걸 전방 전이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방전이증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전방전이증이 오면은 어, 그냥 체형적으로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앞으로 밀려났으니까 뒤로 밀어버려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아주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발아치가 무너졌으니까 발 날로 걸으세요. 그죠? 이거는 우리 같은 전문가분들이 하시면 절대 안 되는 내용이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거운 거를 메고서 뒤로 너무 막 기댄 상태에서 이렇게 걷게 돼서 로딩이 보통 앞으로 가는데 이 뒤로 가서 얘 로딩을 계속 빡빡빡 받게 되면은 우리 아까 이 뒤에 있는 이 파스가 이 네, 몸통과 이 그거, 여기 이 뒤쪽을 이어주는 이 부분이 끊어지면서 이 분리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보통은 저기 태영 선생님 들어오셔서 제가 눈길이 가느라고 조금 정리하느라고 지금 막 정신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어, 갑자기 얼굴이 나오셔가지고 저만 여기 알겠습니다. 전방견 입증. 전방견 입증. 분리증은 이제 이 파츠가 끊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고에 의한 거죠, 그렇죠? 사고에 서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보다 더 많은 경우가 좀 어떤 경우냐면은 로딩을 자꾸 많이 받아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허리 디스크를 예를 들어보면은 허리 디스크를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보통 메커니즘이 보통 전방전이증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를 이해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엑스레이인데요. 자, 이 부분이 이게 천골이고 L5, L4, L3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통 디스크가 있는 부분이 L4, L5 요 사이에 디스크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장볼의 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닥에 앉으면은 요 능부터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보이네. 요렇게 능이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는데 이 능부터가 뒤로 포스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뒤로 굽는다는 거죠. 그리고 신경은 어디 있을까요? 신경은 뒤에 있죠. 그죠? 앞에는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 뒤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신경이 있기 때문에 뒤를 건드려야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메커니즘이 일단 통증이 생기는 메커니즘이 자 근데 얘가 로딩을 계속 받으면 이렇게 사이가 좁아져요. 그렇죠? 여기는 널찍널찍하죠. 근데 4번과 5번의 사이는 좁아요.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디스크가 들어있겠죠. 그렇죠? 우리 여기 쪽쪽 보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디스크잖아요. 그렇죠? 디스크가 뭐 여기서 디스크가 안 나와요. 엑스레이에서. 근데 좁으면 어떻게 돼 있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죠? 근데 여기보다 없는 게 당연하겠죠. 얘네가 뭐 어디 숨은 건 아닐 테고. 좁아요. 그렇죠? 로딩을 자꾸 받게 되면은 이렇게 디스크가 압박을 받게 되면서 뒤로 밀려나게 되면서 이 사이 공간 점점 좁아집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나오면 디스크예요. 그렇죠? 그냥 튀어나왔어요. 다리가 저려요. 허리가 아파요. 어디 쪽이 아프세요? 전체적으로 얼얼하게 다 아픈데요. 약간 왼쪽 다리 쪽으로 조금 뒤쪽으로 빡 당기는 느낌이 나고 통증도 약간 왼쪽으로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디스크거든요. 근데 이만큼에서 이만큼 디스크가 나와가지고 MRI 보면은 막 이만큼 디스크가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신경을 걷는 상태에서 신경이 꽉 압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신경이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증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 라인 끝에 있죠? 요 바디에서 이만큼 튀어나온 디스크는 영양 공급을 못 받아요. 척추신경의 지배를 못 받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점점 이만큼 튀어나온 애가 바닥으로 똑 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신경에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통증이 사라져요. 그렇겠죠. 그러면 통증 좀 안 건드렸으니까 이제는 안 건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 공간은 당연히 좁아져 있겠죠.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시 그쪽 길로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뒤에서 본 모습이거든요. 이게 메디컬 쪽에서는 앞에서 보고 이 도수치료 쪽에서는 뒤에서 엑스레이 리딩합니다. 보면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볼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열려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디스크가 당연히 어디로 새어 나오겠어요? 일루는 나오기가 좀 힘들겠죠, 그렇죠?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고나 이런 거라면, 근데 보통 이쪽으로 길이 터져 있으니까 또 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 나오면은 여기서는 시상면이니까 안 보이지만은 이쪽으로 톡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사이가 더 좁아지겠죠, 그렇죠? 튀어나온 애가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처음에는 아우 또 아파. 예전에 1년 전에 아팠던 거 또 오네.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 치료하고 막 하다 보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은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또 통증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는 아니고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자연치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긴 합니다. 그렇죠? 사실상 자연치유가 아니죠. 그렇죠? 통증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자연치유가 아니에요. 자연치유는 아니고 제가 교육 때 항상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건 자연치유가 아니라 자연 회복도 아니죠. 그렇죠? 자연 회복도 아니고 그냥 디스크가 영양 공급을 못 받으면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공간이 계속 좁아져요. 그렇죠? 넓어질 일은 없겠죠.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점점 이제 진공 상태로 변하게 되고, 지금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엔드 플레이트 이 뼈가 이만큼 자라있죠. 그렇죠?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게 돼요. 뭐 어려우면, 맞아요. 제 강의는 항상 초보자부터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처음 쉬운 내용부터 조금 어려운 난이도까지 좀 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초보야 하면은 듣다가 살짝 눈을 흘리세요. 살짝 흠뻑 졸았다가 또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엔드 플레이트에 뼈가 자라게 돼요. 그쵸? 그럼 여기서도 끝나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럼 뼈끼리 닿으면 당연히 아프겠죠. 그쵸? 이렇게 뼈가 막 자라기도 하니까 골격이 자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이 연부 조직들이 이 추체를 못 잡게 돼요. 이 잡고 있는 애들이 후종인데 극상인데 극간인데 이런 리가먼트들이 꽉 잡고 있는 게 로딩을 계속 받다가 얘네를 못 잡게 됩니다. 이제 불안정해지고 하다 보니까 로딩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리가먼트가 렉시티가 오는 거죠. 약화가 되면서 이 주체 하나를 못 잡게 돼요. 주체 하나를 못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앞으로 쓱 밀려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돼요. 보통은 일자허리가 되면서 로딩을 자꾸 받다 보니까 이 L5의 로딩이 너무 많이 가다 보면 디스크가 나오고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죠? 디스크가 생기고 막 좁아지고 뼈가 자라고 틀어지고 이런 거는 당연한 건데 그걸 넘어서 이제 불안정성이 생기는 겁니다. 어디에? 주체 하나에 생겨요. 하나에. 뭐 L4도 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L5가 제일 많으니까 L5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L5 주체 하나만 불안정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인스테빌리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의 전방전이증이라면은 무조건은 아니지만은 대부분 인스테빌리티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자,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린 대로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가 앞으로 미끄러졌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앞으로 미끄러졌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 이제 보면은 얘가 앞으로 미끄러졌으니까 뒤로 밀려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쵸? 얘가 지금 앞으로 밀리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동안 로딩을 되게 많이 받았고 추체 간의 공간이 굉장히 좁을 가능성도 높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불안정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불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를 하면 되냐면은 뼈에 대한 인위적인 물리적인 압박을 자꾸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굴곡을 하면은 안 되고 신전을 해도 안 되고 회전을 해도 안 돼요. 이게 힘이 들어가면은 얘네가 주체가 앞으로 가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사실 아까처럼 한쪽으로 돌아가 있거든요. 아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열려 있었죠. 이 상태가 무조건 거의 대부분 있을 건데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지금 돌아가 있고 앞으로 밀려 있네. 그럼 얘를 그냥 반대로 단순하게 밀어버리면은 반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죠? 그리고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지기 때문에
전방전이증이나 사실 정확히는 그 인스테빌리티를 좀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를 했는데 그냥 인스테빌리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좀 더 위험한 쪽으로 가는 게 더 편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방전이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인스테빌리티가 없지 않을까라고 가정하는 것보다 있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하고 막 허리에다가 막 굴곡하고 신전하고 로테이션하고 물리적인 뭘 막 하고 막 어저스트하고 이런 거 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니까 그런 거는 금기하셔야 됩니다. 금기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아까 어떤 이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은 이런 굴곡 신전 회전 다 조심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등척성 위주로만 하셔야 돼요. 특히나 어떤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제일 좋냐면은 저겁니다. 다혈근, 그렇죠? 다혈근. 그리고 어떤 근육을 무조건 풀어내야 되냐면은 소아스 머슬, 우리 일리오소아스 정확히는 장요근. 근데 그중에서 이제 대요근이죠, 대요근. 대요근, 소아스 메이저 요 머슬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기고 있는 애를 좀 풀어주고 다혈근을 강화시켜서 뒤로 잡아당기는 일을 기전을 발생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요라고 했는데 디스크가 있어요라고 했는데 냅두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나아졌다라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것도 없어요. 뭐 하셨는데요? 만약에 트랙션 했는데요? 이러면은 오케이 좋아요. 들어갔을 수 있겠네 하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냥 뒤로 걸었어요. 뭐 약 먹었어요, 주사 치료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디스크를 실제로 안으로 나온 디스크를 뒤로 이렇게 저 신경이 뒤에 있죠. 그래서 뒤로 튀어나온 디스크를 이렇게 견인을 쫙 시켜가지고 안으로 쑥 빨아들이게 할 수 있는 기전이 바로 우리가 가끔 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트랙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그래서 견인이 그냥 단순하게 당기는 게 아니라 요 로도시스를 만들어서 추체 앞을 늘려버려서 네거티브 프레셔라고 하는데 압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 디스크는 양압입니다. 양압. 완전한 양압이어서 우리 몸무게도 막 버티잖아요. 그렇죠? 막 뛰어도 버틸 만큼 양압인데 이 추체를 0.25 0.25cm, 0.25cm 이상 추체의 앞을 이렇게 쭉 트랙션 시켜주면은 뒤로 나간 양압인 디스크가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기전이 첫 번째 발생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뒤에 있는 인대가 뭐죠? PLL, 우리 후종인대죠. 후종인대가 스트레칭 되면서 뒤로 나온 디스크를 이렇게 쏙 디스크를 이렇게 있던 애를 스트레칭 되면서 쑥 위로 흉 하고 집어넣는 이 두 가지 기전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기전으로 디스크를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이러면 뭐 완벽하죠, 그렇죠? 저희 이제 교육을 수강하시고 이런 테크닉을 배우신 분들이라면은 그냥 땡기시면 안 됩니다. 로도시스를 반드시 유지하고 하셔야 되고 이런 기전을 내가 발생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한 10번, 3번, 뭐 5번, 10번을 하고 나니까 회원님 통증이 좀 경감되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라고 하면은 오, 좋아요. 이거는 정말 회복을 리커버리가 된 겁니다. 그렇죠? 회복이 된 게 100%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약 먹고 주사 맞고 막 했더니 갑자기 나아졌어요.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 나았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겠죠. 잠시만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예,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은 이래서 지금 전방전이증이라고 들으면 그냥 후방으로 밀어버려야지 이렇게 접근하면은 단순하게 접근하면 당연히 이제 안 되겠구나라고 선생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뭐 쉽습니다. 쉽습니다는 아니고 인세블리티가 이미 생겨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가먼트가 약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경과 이 인대는 복원력이 없어요. 복원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한번 늘어나 버리면은 복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머슬로 보완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머슬 강화를 하면서 계속 좀 보완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 되고요. 오케이, 예, 선생님이 하나 질문이 하셨네요. 질문을. F5 척추 협착증과 척추 분리증 같이 가지고 계신데 정성 교수님께서는 허리에는 신전 동작들이 좋다라고 했어요.
셀프로 메커니즘 동작을 하시는데 신전은 협착을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거 설명해 준 것처럼 신전 운동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신전 해잡 사용은 아, 음, 음, 음. 자, 일단은 척추 협착증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레이 본 거 있죠. 이 엑스레이 본 것처럼 이 부분이 좁아져 있는 것도 병원에서 척추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말 그대로 요 협착증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자, 척추 협착증이라고만 사실 한다면 이건 그냥 디스크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여기가 좁은 거. 이것도 이제 협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척추관은 여기 자, 신경이 지금 요 사이에 지나가요. 근데 척추관 협착증 있죠. 우리가 노화가 돼서 생기는 이 척추관의 협착증은 자, 이 바디의 뒤에 이렇게 있는 게 후종인대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황색인데요. 우리 옐로우 리가먼트, 이 옐로우 리가먼트인데, 얘네가 나이가 들면서, 이것도 퇴행성의 기전 중에 하나인데, 나이가 들면서 비대해지는 겁니다. 이 뒤에서. 자, 잘 기억하세요. 디스크는 앞에서 신경을 뒤로 밀어, 다시 앞에서 숙이면 뒤로 가겠죠. 그렇죠? 디스크가 일로 밀려나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신경을 건들게 되면서 통증을 느끼는 거고요. 그러니까 숙일 때 보통 통증을 느낀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척추 관협착증은 황색인대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렇죠? 뒤에서 황색인대가 비대해지면서 이 신경 가운데 있어요. 숙이면 오히려 신경에서 떼져요. 그렇죠? 떼지면서 통증이 더 공감되겠죠. 그렇죠? 더 경감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신전하게 되면은 이렇게 밀리게 되면서 더 눌리게 되겠죠. 그렇죠? 눌리게 되면서 통증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4-5의 척추 협착증이라는 게 그냥 지금 요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척추관 협착증 연세가 좀 있으신 분, 뭐 연세가 있는 게 아니어도 그렇긴 하겠지만은 그러신지 그거를 척추관 협착증은 MRI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룰아웃해서 컨펌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회원님 말 듣고서 척추 협착증이 있고요. 이렇게 협착증? 이 척추관 협착증? 신전하면 안 된다는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요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요 뒤에가 이런 건지 그래서 숙이는 건 편한데요. 신전하면 너무 아파요라고 하면 이제 의심할 수 있겠죠. 척추관 협착증을. 근데 보통은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 60세쯤에서 나타나긴 하는데 그게 아니어도 충분히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 척추 분리증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똑같이 가시면 되고 허리에는 신전 동작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아 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허리에는 신전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어, 일단 척추 관협착증하고 전방전이증, 분리증, 이런 후방전이증 이런 애들은 사실은 한 30%밖에 안 돼요. 이 척추 질환에서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0%의 사람들은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디스크의 기전으로 해서 꼭 디스크가 저려요 이런 게 아니라 신경이 그냥 디스크가 그냥 신경을 덮고 있는 신경막을 터치하는 순간부터 통증이 시작돼요. 그 진짜 신경을 아직 안 건든 거예요. 건들려고 딱 이렇게만 해도 이러면서 통증이 시작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허리 통증이 있는 포괄적인 거를 제가 지금 디스크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보통은 되게 뒤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그렇죠? 뒤로 튀어나오면서 허리 통증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제일 맞습니다. 70에서 80%이기 때문에 허리에는 신전 동작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틀린 말 전혀 아닙니다. 저희도 항상 입에 달고 사는 소리예요. 허리 아픈 사람한테 굴곡하지 말라고, 그렇죠? 반대랑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음, 방금 같은 척추 관협착증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일단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참으세요라고 시키면은 큰일 납니다. 막 다리가 막 저리고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없던 통증을 만드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인스테빌리티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인스테빌리티, 불리증 이런 게 있어도 마찬가지고 맥켄지 이론은 방금이랑 똑같습니다. 신전을 시켜서 주체의 앞을 늘려서
얘를 안으로 디스크를 집어넣는 기전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의 조금 하나의 오류가 있다면 뭐냐면은 어, 늘리지 않는 거, 공간을 안 만들어주는 거죠. 신전을 시키는 건 너무 좋죠. 신전을 시켜주는 건 너무 좋은데 공간을 안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당장에 디스크로 인해서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까 어떻게 됐어요? 얘네가 나왔었죠, 그렇죠? MRI 보면 얘네 나온다 그랬잖아요. 나온 애들이 찝혀서 어,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죠? 얘네가 나온 애가 찝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리 통증까지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어, 나중에 또 뭐 공부하게 될 수 있는데 단계가 있습니다. 요추골반 파트에 나오는데 단계가 있는데 1번이 이제 벌징인 단계고 부풀어 오르는 단계. 이 단계까지만 해도 요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되게 효과적인데 맥켄지 운동이. 근데 2단계 우리 허니에이션이라고 하는 얘가 이제 찢어져 가지고 살짝 이제 완전 찢어진 게 아니라 살짝 흐르기 시작해요. 그 단계만 돼도 사실 되게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는 공간을 늘리지 않고 신전을 그냥 뻑 시켜버리면은 오히려 더 찝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항상 특히나 허리를 얘기하니까 허리에서는 이 협착이라는 게 그냥 단순 디스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척추관 이 뒤에서 황색인 데가 비대해지면 서로 정반대 생각하면 되죠. 디스크는 이렇게 밀어버린 거고 협착증은 척추관 협착증은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신경을 이렇게 압박시키는 메커니즘이라니까 뭔지 살펴봐야 되고 어, 근데 척추관 협착증은 진짜 힘든 게 방법이 그냥 견인밖에 없습니다. 견인하는 것밖에 없고 뭐 다혈근 강화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그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그 인대를 더 약화시킬 방법도 없고 개만해가지고 심해지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퇴행성이기 때문에 퇴행성의 기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일정을 그러니까 로딩을 자꾸 너무 많이 받게 하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끔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은 꼭 컨펌하시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대충 좀 이해하셨나요? 그렇죠? 한번 또 메모 잘 해주셔야 돼요. 메모 잘 해주시고 이해하셨으면 이제 속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속지 말아야 할 거. 그리고 우리가 조금 강사님들로서 조금 더 지식이 플러스 될 수 있는 건데 전방전이증이 돼 있다라고 해서 추체가 앞으로 밀렸잖아요. 그쵸? 추체가 아까 그림처럼 밀렸잖아요. 그러면은 뒤에는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근데 뭐 사고에 의해서가 아니라면은 그런 일들은 거의 뭐 90%가 없고요. 추체가 앞으로 밀려날수록 어떻게 되냐? 뒤에 있는 리가먼트들이 얘를 안 놔주려고 자, 이 바디가 앞으로 가는 거라 했죠. 그렇죠? 바디가 앞으로 쭉 끊어지거나 혹은 자꾸 앞으로 밀려날수록 뒤에 있는 리가먼트들이 뒤로 빵빵하게 채워주게 됩니다. 그렇죠? 채워주게 되면서 더 이렇게 뒤에가 오히려 더 빵빵하게 차는 형태로 그리고 만져지는 형태로 보이실 거면 눈으로도 보이고 실제로 우리 버섯목처럼 이렇게 만졌을 때 빵빵하게 뒤에가 이렇게 차오르는 일이 생기니까 오히려 뒤에를 만졌는데 특히 L5 장골릉을 딱 일리아 크레스를 체크하고 가운데 약간 아래쪽이 통통해요. 통통해서 걔만 뭔가 볼록볼록 나온 것 같고 뭔가 그런 느낌이다라고 하면은 한번 엑스레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전방전이증은 당장의 통증이 없어요. 당장의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음, 왜냐면 앞으로 밀려났잖아요, 그렇죠? 앞에는 그 신경이 없기 때문에 당장의 통증이 없어요. 얘가 이제 한쪽으로 돌아서 디스크가 바깥쪽으로 뒤로 튀어나와야지 그때부터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어, 엑스레이를 찍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좀 힌트를 보자면은 뒤에가 조금 아래쪽이 위에는 쏙 들어가 있는데 아래쪽이 뭔가 뭉툭하게 좀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의심해 볼 만하겠죠, 그렇죠? 의심을 좀 해볼 만하겠지만은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흉추나 특히 흉추에서 많아요. 흉추에서 이게 제가 단골 질문이라서 말씀드린 건데 흉추를 만져보니까 갑자기 선생님 회원님들이나 저도 그런데 회원님들 딱 등을 만져보면 하나가 쑥 들어갔어요. 만져보면 하나가 갑자기 한 개든 두 개든
한 개, 두 개가 갑자기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래는 다시 만져지고 위에 여기가 진짜로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럼 그거는 들어간 게 아닙니다. 네, 아까 들어가면은 뒤에가 볼록 튀어나온다면서요. 지방이 찬 것처럼 그것도 볼록볼록 이게 지방이 찬 것처럼 말랑말랑한 뭐 살처럼 이렇게 만져져 우리 버섯목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기는데 선생님 이거 진짜예요. 봐보세요. 만져보니까 쏙 들어갔어요. 하나만. 이거 봐요. 여기 전방전이증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 척추에서는 뭐 다 똑같아요. 허리에서도 마찬가지로 흉추에서가 제일 많아서 말씀드린 건데 흉추가 한 분절만 이 추체 하나만 익스텐션 되면은 신전된 거죠. 한 개만 익스텐션 되면은 걔만 안 만져지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한 개만 플렉션 되면은 한 개만 그쪽이 갑자기 톡 튀어나온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만졌을 때 하나만 툭 튀어나왔다라고 하면은 뒤로 밀려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지금 플렉션 됐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만졌는데 하나만 뭐야 이거 쏙 들어갔는데 이거 전방전이증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만 익스텐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일단은 뭐 방법을 뭐 배우고 자시고 그걸 떠나서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그걸 발견하고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1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배우면 쉬워요.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익스텐션 돼 있으면 플렉션 시키면 되고 하나만 또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시키면 되고 반대면 반대로 하면 되고 이 모빌리제이션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기전을 아는 게 머릿속에서 어려운 거고 기전만 딱 머릿속에 넣어놓으면은 해결 방법은 반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죠? 반대로 하면 되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오해하는 게 플렉션 하나 돼 있느냐, 익스텐션 돼 있느냐 여기서 들어가 있느냐 요거를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 단골 질문이시고 그래서 요거 제가 말씀드렸고 어머님이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을 받으셨구나. 혼자 셀프로 신전 동작을 하시는데 통증이 안 됩니다. 어머님이시니까 제가 근데 만약에 뭐 회원님이다 또 이러면 제가 막 사실 막 저보다 정성근 교수님이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성근 교수님의 말씀을 제가 뭐 거스르는 게 될까 봐 저도 조금 불안해서 막 하는데 어머니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어머니라면은 제가 가족들이라면은 정말 아니 뭐 정성 교수님이 요거 모르니까 그냥 뭐 좋다라고 하신 거죠. 뭐 당연히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하지 말라고 당연히 똑같이 얘기하실 텐데 척추관 협착증이면 신전 동작이 금기입니다. 금기 더 아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순환을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 참 어려워요. 허리 아플 때 이것만 하세요. 여기 아플 때 이것만 하세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정성환 교수님이 뭐 몰라서 그거를 신전만 하세요 이런 건 아니고 신전이 대부분 70%에 80%의 사람들에게 좋으니까 말씀을 하셨던 거겠지만 그죠? 당연한 얘기죠. 네. 척추관 협착증이다라고 하셨더라면 당연히 신전은 금기예요라고 얘기를 했겠죠. 신전은 금기고 저걸 해주셔야 됩니다. 뭐죠? 아니, 이거 알려드려도 되나? 근데 이거 선생님 나 알려드린다고 해서 이것만 막 회원님한테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척추 관협착증에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일반 허리 아픈 사람한테 이거 하면 허리 통증 더 생깁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좀 약간 이렇게 해서 일부러 약간 조금 일자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로드시스를 만들지 말고 이제는 만들지 말고 플랫한 허리를 만든 상태에서 당겨주세요. 뭐 요게 됐든 손으로 하시든 손으로 하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뭐 원리건 벨트나 수건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계시라고 한다면 좀 당겨보세요. 근데 엉덩이 이렇게 벨트 같은 거 묶어가지고 맨 다음에 엉덩이 쭉 빼면 되겠죠. 쭉 해가지고 쭉 빼면은 선생님들도 안 다치고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표현해요. 이거 척추 관협착증이 확실할 때만 요구하셔야 돼요. 나머지 이거 외에 나머지 허리 통증을 요구하시면은 디스크가 나옵니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고 척추 관협착증이 있을 때만 요구하시고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살짝 늘어난 느낌 정도만 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한번 어머님이시니까 제가 특별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개인 회원님이신데 이거 말고 또 40분이네. 아이고. 그러면 조금만 한다 그러고 이렇게 시간이 가네요. 자,
기회되는 일인데 허리 통증과 엉덩이 타고 다리 저림 왼쪽만 해당한대. 그럼 자 이제 왼쪽 허리 아파? 그럼 이제 안 봐도 비디오예요. 왜냐면 안 봐도 엑스레이 안 봐도 그냥 어 오케이 그러면은 왼쪽이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안 봐도 이분의 허리는 이렇게 생겼겠구나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엑스레이 이 그림을 바로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오른쪽이죠, 그렇죠? 오른쪽이긴 하지만은 반대로 보면 되겠죠? 좌우 반전해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요추가 컨벡스가 되어 있겠구나라는 게 일단 95% 이상이겠죠, 그렇죠? 뭔가 사고가 아닌 이상 열려 있는 쪽으로 디스크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니까 이분은 그쪽이 저거구나. 열려 있구나. 왼쪽으로 열려 있겠구나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요추 열린 검사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일단 열려 있구나라고 가정을 하시면 돼요. 왜? 그렇죠. 죄송합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허리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얘를 요추 뭐 열린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왼쪽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그다음에 허리 통증과 엉덩이 저림이 디스크가 눌리면서 그렇죠.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서 생기는 증상이겠죠. 혈통증. 자, 그럼 보통은 일단은 반대쪽 소아스 강화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장요근 강화 있죠? 누워서 장요근 강화시키는 거를 좀 해주시고 선생님들도 한번 자 왼쪽 요추가 열려 있으면은 이렇게 열려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열려 있겠죠. 왼쪽 요추가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몸을 이렇게 간 것처럼 얘를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제가 반대쪽 소아스를 한번 강화시켜 볼게요. 여기 안 보이네. 음, 자, 선생님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반대쪽 소아스를 강화시키면 어떤 메커니즘이 있냐면 보이시나요? 자, 제가 오른쪽 다리를 들었어요. 오른쪽 다리를 들고 그대로 자 버텨볼게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오른쪽 소스를 강화시켜서 왼쪽 골반을 위로 끌어올리고 자 이렇게 요추가 왼쪽으로 컨벡스해 있던 게 오른쪽으로 강화시키면은 요추를 이렇게 잡아 당기는 기전을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보통 허리가 아픈 쪽에 소어스가 더 단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아 이거 꺼도 안 보이실 건데 이거 음, 자 일단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통 왼쪽으로 이렇게 요추가 열려 있다. 끄면 또 얼굴 조그맣게 보입니다. 자, 요추가 이렇게 열려 있다라고 하면은 반대쪽 소아스를 강화시키게 되면은 뭐 따라 해보세요. 앉아서 오른쪽 소아스를 강화시켜야지라고 해서 딱 힘을 주면은 오른쪽 소아스 힘을 주면은 반대쪽으로 요추가 이렇게 당겨지는 기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허리가 아픈 쪽에 반대쪽을 강화시켜서 요추를 이렇게 끌고 오는 기전을 발생시키는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거의 뭐 많이 거의 다 해주셔야 돼요. 허리 아파요라고 하면은 소아스 강화 운동은 허리 아픈 쪽에 반대쪽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보여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허리 아픈 건 나중에 선생님들이 막 조금 공부하시고 저희 교육 좀 몇 개 들어보시고 하면은 아픈 부위 케어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아픈 부위 케어하는 건 쉬운데 뭘 봐야 되냐면은 그쪽에 골반이 일어났을 때 보통은 좀 내려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은 내려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내려와 있다라면 높아져 있으면 그냥 높아지는 대로 해결하면 돼요. 그거는 이제 저거고 보통은 내려와 있는 경우가 70에서 80%인데 자 그렇다면은 그 프라이머리가 혹은 다리 길이를 쟀을 때 짧은 쪽일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렇다면 그쪽에 발 아치가 무너져 있는지 혹은 세워져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한번 보셔서 그쪽에 발 아치가 너무 무너져 있다라고 하면은 프라이머리가 발 아치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케이스인 거고요. 그걸 우리가 프로네이션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오히려 더 반대쪽보다 슈피네이션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프라이머리가 그 동측에
대둔근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골반 자체인 거죠. 골반이 문제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둔근 약화, 대둔근을 그럼 뭐 어떻게 검사하면 되겠어요? 블록 테스트 하면 되겠죠, 그렇죠? 발을 먼저 보고, 프로네이션 돼 있네 그쪽 발이 그러면은 발 아치를 강화시키셔야 돼요. 왜냐면은 발 아치가 무너지면서 경골과 대퇴골이 인터널 로테이션 되게 되고 특히 대퇴골 인터널 로테이션 되게 되면서 소아스가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잖아요, 그렇죠? 소아스가 익스터널 로테이션 외회전을 만드는데 얘가 강제로 내외전되면서 요추를 끄집어 당기게 됩니다. 단축이 되면서 그래서 그쪽으로 요추가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발 아치를 살리지 않으면은 어, 할 수가 없겠죠. 해결을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 반대로 슈피네이션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발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로 컨펌해야 되는 게 대둔근을 그쪽 근력 테스트를 해보세요. 대둔근 근력 테스트에서 그쪽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대둔근 때문에 지금 햄스트링이 타이트하면서 이 골반을 아래로 끄집어 내리면서 요추에 컴백스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조금 어렵고 어, 조금 나중에 복잡해지는 내용이지 허리 아파요 어디요? 왼쪽이요? 전체 아파요? 물건은 사실 나중에 그 아픈 부위를 케어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허리가 아픈 사람이 했을 때 이 프라이머리가 발일지 발은 어센딩 타입이라고 하고 이 골반 믹스처 타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턱관절도 배워요. 턱관절 틀어짐 때문에도 이 천골 세이크럼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턱관절 때문에 디센딩 타입인지 이런 것도 한번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게 우리 진짜 실력자인 강사님들이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다른 불편함보다 무릎 때문에 찾아주세요. 이거는 뭐 진짜 단골 질문이죠. 허벅지를 강화시키면 통증이 조금 줄어들까요? 도 많고. 자, 일단 무릎 아파요라고 하는 저희 이제 교육 수강하신 분들은 뭐 너무 많이 알죠, 그렇죠? 일단은 경골, 그렇죠? 우리 위에 있는 이 반월판, 그죠? 반월판 연골, 반월판 연골에 우리 인공관절 수술한다라는 게 여기 얹혀 있는 메니스커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발 아치가 이 경골이 회전이 한쪽으로 보통은 외회전이 되면서 픽세션 되는 거죠. 고착이 일어나게 되면서 내회전이 가동성이 제한되면서 무릎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보행 시에 내회전이 계속 일어나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스라근도 작동해야 돼요. 스라근이 우리 파피테우스라고 하는 스라근이 경골을 내회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 고착이 돼가지고 보행 시에 내회전이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뛰거나 걷거나 뭐 할 때만 우리가 착지하고 일 가야 할 때마다 나와야 되는데 외회전 돼가지고 나 안 움직일 건데 이러고 딱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증이 당연히 무릎에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릎 아파요라고 하면은 이제 요거 보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맨날 요거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픈 무릎은 바로 여기죠, 그렇죠? 여기 사이 관절을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많은 게 전방 십자인대, 그 다음에 내측 축부인대 그죠? 안쪽으로 얘가 휘어져 있죠. 그렇죠? 큐각 때문에 안으로 가 있어서 로딩을 보통 안으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셔도 안쪽이 어디가 안쪽이죠? 여기가 안쪽이에요. 지금 여기가 파란색 있는데 여기가 안쪽이 더 크죠. 그렇죠? 이렇게 태어났어요. 얘도 안쪽이 더 크고요. 그렇죠? 대퇴골도 안쪽이 더 크고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건 뭐겠어요? 안쪽으로 원래 로딩을 많이 받게 태어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그냥 뭐 그거 없으면 그냥 안쪽에 문제다. 문제가 좀 많다. 다른 데는요, 문제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보통 그래서 안쪽으로 많이 봅니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먼저 경고를 무조건 보셔야 된다. 경고의 각도를 체크해 줘요. 이거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무릎 아픈 사람 만나면은 이거 내가 중강의는 들었는데 아직 오프라인 강의 못 들어가지고 근데 무릎 아픈 사람이 지금 내일 있어요. 그러면은 뭐 각도를 하는 건 내가 머릿속에 경고를 하라는 건 알겠는데 뭐 하라는 거지? 감이 안 오네 그러면은 그냥 냅다 경고를 잡고서 경골 뼈를 잡고 안으로 돌려버리세요. 그다음에 무릎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거를 5번 반복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무릎 통증을 검사해 보세요. 그다음에 슬왁은 강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통증이 얼추 약간 아까보다는 줄긴 할 겁니다. 원래 정석은 각도 검사해주고 안 나오는 쪽으로 만들어주고 해줘야 되는데 일단 매일 당장 쓰시려면 좀 그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무릎 아파요 이러면 거의 70, 80%가 경골의 외회전으로 인해서 내외전이 안 나오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 허벅지 강화보다도 내측 관근 그쵸? 근육으로 가면은 내측 관근
내측광근도 항상 약화가 되기 쉬운 근육입니다. 왜? 또 길어지네요. 왜? 아까 큐각이 이렇게 안으로 온다 그랬죠, 그죠? 안으로 큐각이 10도에서 막 골반 넓은 분들은 여성분들은 15도, 20도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쭉伸展시키면은 힘이 어디로 갈까요? 이 바깥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바깥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골반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대퇴사두근에서 내측관근을 빼고 내측관근, 요 안에 있는 내측관근 VMO를 빼고 대퇴직근, 안에 중간관근, 외측관근, 그 다음에 이 장경인데 얘네가 다 지금 바깥쪽에 붙어서 무릎을 어디로? 바깥쪽으로 힘을 써요. 힘이 이렇게 갑니다.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요 라인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얘랑 대항하는 애가 누구냐면은 한 명밖에 없어요. 내치광근. 그렇죠? 내치광근. 그래서 내치광근은 운동을 많이 하시는 허벅지가 두껍고 막 이러신 분들일수록 더 많이 약합니다. 운동선수들에게.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 특히나 더 많이 강화시키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무릎에 약간 전거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러근. 스러근 굉장히 중요하고 약화가 너무 많이 되는 애입니다. 백리 있으신 분들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트라가님고 꼭 다루셔야 돼요. 프로네이션, 그러니까 발을 걸을 때 이게 프로네이션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만드는 첫 번째 근육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골 내외전 무릎 통증에서도 중요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뭐 보셔야 돼요? 발 아치. 이 모든 게 지금 발 아치 때문이에요. 발 아치가 너무 과하게 무너지거나 요족일 수도 있고요. 한 20%는 요족, 그다음에 너무 무너진 사람이 한 80%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프라이머리는 발 아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육을 강화시킬 거면은 내측광근, 저 내측광근, 소아스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그다음에 스라근도 하시고 정경골근, 후경골근 이런 것들을 강화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런닝 후에 왼쪽 발바닥 안쪽으로 통증이 생겼다라는데 이거 족저근막이 하면 증상일까요? 족저근막 우리 베이직에서 릴리즈 하는 거를 하는데 족저근막에서 텐션이 세가지고 그 족저근막 옆 발바닥 통증이 생기시는 분들은 요족이죠, 요족. 하이아치가 심한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대개 그런 증상, 그런 이유보다도 제일 많은 증상이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발에 지나가는 이 터널이 있죠, 터널. 터널이 있는데 우리 카파 터널 신드롬 요건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건 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발목 터널 증후군도 있어요. 발목 터널 증후군. 이것도 그게 제가 맨날 교육 때마다 좀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자, 그 족저근막은 이렇게 선생님들 발 한번 해보시고 발을 돌지 플렉션, 발가락을 익스텐션 지금 다시 발 가운데에 손을 놔보시고 누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가 발을 돌지 플렉션 시켜놓고 발가락을 익스텐션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 갑자기 뭐가 볼록하게 튀어나와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족저근막이에요. 그래서 족저근막을 릴리즈 시킬 때도 항상 이렇게 시켜줘야 돼요. 발목을 돌지 플렉션, 발가락을 익스텐션, 신전 시켜놓고 릴리즈를 시켜줘야 되는데 족저근막 보시면 하면 돼요. 이거 해보시고 이런 분도 계세요. 저도 만나봤고 이제 텐션 때문에 아프신 분도 계셨고 근데 대부분의 어떤 경우냐면은 이게 지금 발 안쪽입니다. 발 안쪽인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여기를 타사 터널이라고 해요. 뭐가 내려오냐면은 후경골근 그 다음에 장지굴근, 장무지굴근, 장지굴근 여기 써 있죠. 디스트론과 할로시스. 그러니까 어, 총 근육이 이 발목 터널로 세 개가 내려오는 거예요. 세 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티비아 알트리 이 혈관도 지나가는데 지금 통증 얘기하는 거니까 뭐냐면은 널브가 중요한 거죠. 그죠? 티비아 널브. 우리 자골신경이 몸에서 제일 크죠. 그죠? 몸에서 제일 큰데 걔가 내려오면서 이제 오금 쪽에서 대략 그냥 오금 쪽에서 경고신경과 비골신경은 아니에요. 그죠? 비골신경은 아니고 이 비골신경은 어 뭐야 신비골, 천비골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뉜단 말이에요. 일자로 쭉 신비골, 바깥쪽으로 천비골 이렇게 나가는데 경골신경은 이렇게 종아리 쪽으로 쭉 내려오다가 요
타사선호를 지나면서 플랜타인 절부로 명칭이 바뀌어요. 명칭이. 근데 자, 이 여기가 막히면은 우리 손목 터널 증후군이면 여기가 막혀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손목 터널이 막혀가지고 손바닥 저린 거죠, 그렇죠? 근데 손바닥 아프거나 막 저리 아파요. 막 저린 게 아니라 아프단 말이에요.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픈데 자, 손목 터널 증후군 하는데 병원 갔더니 손바닥에 주사 넣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죠? 손바닥 막 마사지 볼 하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그죠? 하면 좀 이상하게 보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발바닥 아파요, 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바닥 아파요. 밤에 아파요. 뭐 뛰면 아파요. 뭐 발바닥에 불나요. 아파요. 뭐든 그냥 발바닥에 뭐가 나오잖아요. 그럼 발바닥을 문지르고 있으면은 조금 안 돼요. 그죠? 똑같이 손목이랑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카파토널 보잖아요. 다. 카파토널 만약에 수술을 하더라도 정지신경이 여길 지나가는데 이 카파토널이 눌려가지고 손이 저린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뭐 근육 풀고 세나머슬 하이포세나 풀고 뼈하고 이렇게 접근하겠지만 나중에 근데 지금 그냥 의료 쪽에서도 메디컬 쪽에서도 아무리 뭐 그래도 뭐 해결을 하든 못하든 간에 여기를 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술을 뭐 손바닥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라죠, 차라리. 손목 토너를 하는 거지. 똑같아. 발바닥 뭔가 문제 있어요, 아파요라고 하면은 내가 적어도 여기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를. 근데 여기를 풀라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도 이제 질환별 재활 거기에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아치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아치. 얘를 막 뼈를 뭐 어떻게 하고 이거는 뭐 둘째 문제고 일단 뭘 확인해야 되냐면 발바닥 하려면은 이 타사터널이 이렇게 막히지 않았는지 이렇게 그죠? 앞에서 봤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아치가 무너져 있는 거죠, 그렇죠? 아치가 혹시나 무너져 있지 않은지 무너져가지고 이 타선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신경이 압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혈관도 압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 발만 의심해 보셔야 돼요. 한쪽 발이 발 사이 신발이 좀 더 꽉 끼고 그리고 한쪽 발이 약간 좀 각질이 좀 많고 뭐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한쪽 발에 뭐 그런 분들도 좀 마찬가지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두셔서 내가 이걸 해결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해결하면 너무 좋겠죠. 그거는 뭐 당연히 너무 좋겠지만은 못하더라도 회원님한테 이런 100%는 아니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뭐 대충 그냥 50% 어차피 회원님들은 잘 몰라요. 그죠? 모르니까 약간 50% 정도라도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주면은 신뢰감이 뭐 100배는 올라갑니다. 100배가 올라가니까 자꾸 내가 이론을 그냥 보고 까먹잖아요. 그죠? 보고 까먹지 마시고 제가 오늘 했던 이런 교육 내용에 대한 통증이 있는 회원님이라면은 100% 암기 못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대략 가서 설명해 주세요. 대략 가서 회원님 그냥 뭐 이거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회원님 발바닥 아프다 그랬죠. 이게 왜 아프냐면은 이러면서 뭐 케어를 하든지 뭐 운동을 하고 뭐 쉬는 시간에는 언제든 좀 설명을 한 번씩 해주세요. 그러면은 누가 좋냐면은 회원님한테 신뢰받는 나도 좋지만은 이 지식이 다 내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입으로 약간 뱉어주셔야 이게 내 지식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내 지식도 쌓아지고 회원님한테 신뢰도 오고 그렇죠? 그래서 발바닥 아픈 분들 한 3명만 오면은 똑같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회원님들한테 좀 신뢰감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도 이렇게 설명 안 해요. 족저근막염이나 이런 것들 설명 안 하니까 선생님들이 잘 설명해 주시고 실제로 케어해드려서 좋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꾸 끄네요. 집에 가고 싶은 건 아닌데 제가 자꾸 꺼버리네요. 자, 런닝후든 아침에 일어나서든 언제든지 그쵸? 발바닥으로 통증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아치를 항상 확인을 꼭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예,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미주신경성 실신이 있는 분에게 운동을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운동을 하다가 쓰러진 이력이 있어서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어, 꾸준히 하려고 해서 오,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파헤쳐지. 라고 하셨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들인데, 뭐냐면 약간 이제 브레인 쪽으로 가는 거죠. 브레인 쪽으로 가는 게 조금 어려우면서도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미주신경이라는 애는 우리 베거스 너브죠. 베거스 너브라고 해서 뇌신경 중에 하나죠. 우리가 말초신경을 약간 뭐 좌골신경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뇌신경 12쌍도 말초신경이죠. 말초신경인데 얘는 이제 뭐 눈, 귀, 혀, 뭐 눈 움직이는 애, 뭐 이렇게 그 움직이는 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미주신경은 소화계통으로 가요. 소화계통. 위장을 지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SCM 상부 승모근도 지배를 하는 애가 있고, 막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있는 애가 바로 이 뇌신경입니다. 뇌신경인데, 자, 그래서 어떤 증상으로 오냐, 보통 미주신경성 실시뿐만 아니라 이명, 그다음에 특발성 난청, 이게 제일 많아요. 이석증 이런 걸로. 그다음에 회원님들의 그 이슈는 뭐가 있냐면은 보통 여기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뇌 CT를 촬영했는데 이상이 없대요. 나이가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MRA까지, MRA는 이제 혈관을 찍는 거죠. 까지 찍어보고 MRI도 막 찍어보고 시도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이런 분들은 이제 뭐 거진 이런 문제, 지금 우리가 공부할 이런 문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들. 아, 뼈가 많죠. 뼈가 센터에 많습니다. 음. 일단 미주신경이라는 애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후두골과 측두골 사이에 포레이먼이 있는데 이의 이름을 우리가 주글라 포레이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후두골이면 뒤통수죠. 뒤통수랑 안에서 봐야 되겠죠. 안에서 본 건 없어가지고 후두골과 측두골의 사이에서 이렇게 아래서 본 겁니다. 지금 이 아래서 본 그림인데 이렇게 요 공간이 주글라 포레이먼이라고 하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서 얘가 나오게 돼요. 얘가 이 미주신경이 나오는데 턱관절이 틀어지게 되면은 측두골 그다음에 우리 요 우리 관자놀이 있죠? 여기 옆에 관자놀이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요만큼 있는데 얘가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입니다. 이렇게 쏙 들어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잡으면 있는 애가 저편골이라고 하는 뼈입니다. 턱관절이 틀어지게 되면은 축두골, 이 저편골이 틀어지게 되면서 이 주글러 프레이먼이 당연히 한쪽이 압박이 되고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민주신경뿐만 아니라 다른 신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뼈를 턱관절이야 뭐 당연히 뭐 틀어지면 교정하고 이런 거 많이 저희도 당연히 하고 하는데 그냥 턱관절이 틀어지면 교정하는 이유가 턱관절을 되게 좋아지게 하려는 것보다 턱이 아파서 하는 게 아니라 뭐 골반 틀어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경막이 거기 붙어 있는데 그걸 도 있고 방금 얘기했던 뇌신경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CSF 막 뇌, 뇌척수의 유출?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 치면은 그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뇌척수에 유출됐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내분비계통. 우리 턱관절 위에, 이 파우치가 있어요. 내분비계통에 아주 중요한 뇌하수체가 얹혀 있는데, 그 문제도 생겨요. 그래서 막, 음, 그 호르몬의 문제도 막 생길 수 있는 게 턱관절 틀어짐 그리고 지금 이 케이스가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올지 이명으로 올지 특발성 난청으로 올지 뭐 방금 말씀드렸던 뭐 CSF 뇌척수액의 문제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안면 틀어짐 때문이라는 거예요. 머리뼈 틀어짐 그렇죠? 우리가
얘도 보면은 머리가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움직이는 애가 바로 이 크레니얼이라고 하는 머리뼈거든요, 머리뼈. 그래서 얘네가 0.25에서 0.5mm가 움직입니다. 5cm가 아니라 0.5cm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트랙션은 0.25cm에서 0.3cm라고 했었는데 얘는 0.25mm에서 0.5mm가 이거 수치라고 하죠. 우리 해부학할 때 관상봉합, 시상봉합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다 수치로 이어져 있어요. 다 수치로 연결돼 있어요. 관절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관절에서 좀 계속 가만히 있어도 계속 얘네가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이고 측두는 막 글라이딩 모션 일어나고 위에서는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고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 말 그대로 뭐냐면은 틀어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틀어짐이 생기면은 방금 이런 뇌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 파킨슨, 치매, 그죠? 우리 아까 호르몬 하면 그죠? 도파민이 도파민이 안 나오는 게 치매죠. 치매. 그래서 치매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크레니알 교정하는 방법이고 실제로 성장 호르몬 뭐 이런 것도 다 수치를 재고 요 크레니알을 교정하고 다시 수치를 재면은 증가가 돼 있습니다. 증가가 돼 있는 건 뭐 이미 다 나온 내용들이고 근데 우리가 크레니알을 교정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핸드폰 하시면서 도파민에 중독되시면 안 됩니다. 아니고 그건 좀 안 좋은 도파민에 중독되는 거고 도파민 스스로 나오게끔 이렇게 크레니알을 교정해서 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런 좀 약간 뇌 쪽, 뇌 질환 같은데 뇌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죠, 그렇죠? 뇌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이머전시고 이제 응급 상황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우리가 근골격계 계통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턱관절, 그다음에 크레니알, 안면 이런 틀어짐을 교정하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골반까지. 왜? 턱관절과 축을 이루고 있는 게 턱관절이 같이 이렇게 축을 이룬 게 어디냐면은 C1, C2입니다. C1, C2. 그러니까 어, 경추 1, 2번이에요. 경추 1, 2번. 경추 1, 2번이어서 제가 이게 엑스레이가 바로 있나? 뭐, 어,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때 이거를 본 적도 있으실 거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목 디스크일 때 그냥 이렇게 찍거든요. 엑스레이 이렇게 찍는데 이렇게 찍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다음에 고개를 15도 들고 지금 이렇게 찍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1번과 2번이에요. 1번과 2번. 이게 뭐예요, 이 말이? 턱과 상하경추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턱관절을 틀어주면 경추 1번과 2번이거든요. 얘가 2번, 얘가 1번. 1번과 2번의 틀어짐을 만든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반대로 상하경추가 틀어지면 턱관절이 틀어진다는 거고. 그렇죠? 이건 두통으로는 그냥 100% 무조건 두통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막 뇌 쪽 질환으로 가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C1과 C2의 안쪽에 경막이라는 애가 붙어 있어요. 이 안쪽에 제일 겉에. 정확히는 안쪽에 연막, 거미막, 경막 세 겹으로 쌓여 있는데 그 제일 겉에 있는 애가 경막이에요. 그래서 듀라메타라고 하는 애만 설명드리는데 이 듀라메타가 경추 1, 2번에 이렇게 싹 붙어가지고 쑥 떠져서 내려가서 어디에 붙냐면은 세이크럼에 붙습니다. S1, S2 여기에 여기에. 그러니까 또 골반 틀어져도 얘가 틀어져요. 얘가 틀어질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틀어지면 골반이 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허리 아프세요? 허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허리 아프세요? 발 아까 얘기했죠. 골반 니 문제니 발 문제니 컨펌해야 되고 둘 다 문제 없는데? 그러면 뭐 평소에 두통 있으세요? 저 두통 있어요. 뭐, 약간 뭐 어지럼증도 있고 혈당 이런 건 정상이래요. 근데 해보세요 했더니 갑자기 턱관절이 그거 틀어져요. 그러면은 턱 아프세요? 아니요. 그럼 안 해야겠네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전문가니까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컨펌하고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완벽하게 교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통 있어요, 머리 아파요, 막 미주신경소 실신이 있어요, 하면은 따라라라 그 상기경추 컨펌하고 다 교정했어요. 그다음에 어떠세요? 요즘에는 막 그런 거 증상 없어요. 다리 길이 차이가 막 이만큼 나. 골반이 막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걔를 절대 냅두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걔도 같이 교정을 해주면서 어,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허리 아프세요? 아니요. 허리 안 아픈데요? 그렇군요. 가 아니라 그래도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따라락 교정해주고
설명까지 해주면은 뭐 100% 너무너무 완벽한 규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컨펌을 하시면 되겠죠.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1시간 10분 동안 마무리가 됐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면은 음, 주무시는 거 아니죠, 선생님들? 서지답니다. 자, 예. 시간이 금방 흘러갔죠. 시간이 금방 1시간 10분이 금방 가네요. 저도 아, 죄송합니다. 주무실 분들이 아니 주무실 분들이면 여기 안 오셨죠, 그죠? 그래서 저도 오늘은 진짜로 근데 맨날 저희 교육 들으신 분들이 엄청 많이 오시다가 오늘은 또 신기하게 처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재밌게 들리셨을 수도 있고 어렵게 뭐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 실제 교육 내용은 더 재밌습니다. 재밌고 쉽고 그냥 가져가서 그대로 그냥 쓰면 돼요. 이론을 많이 알면은 실력을 키우는데 되게 좋아요. 너무 좋고 이론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항상 이 메커니즘과 기존에 안 맞는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평가하기 위해서 이론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그리고 또 뭔가 내가 교육을 듣고 지식을 습득했을 때 이게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려면은 나의 줏대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지 이게 맞는 얘기구나. 그죠? 아까 그 정성근 교수님이 신전이 그 허리에 좋아라고 했는데 그분이 뭐 다른 케이스를 설명 안 한 거잖아요. 그죠? 몰라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책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못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듣고서 뭔가 판가름을 하고 내가 해석해내고 하려면은 이론을 더 많이 알아야 돼. 그래서 이론을 몰라도 공부를 한 체험 규정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은 없지만은 어, 이론을 또 많이 알아야 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그냥 뭐 정답만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론도 한번 설명해드리고 하는 거니까 듣고 재밌었다 하면 너무 다행이고요. 그리고 좀 어려웠다라고 하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뭐 나랑 안 맞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 가지 공부 계속 해보십시오. 제가 저희는 꿀톡 이런 거 운영하면서 계속 도움 많이 드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그렇게 어, 어, 네, 다른 공부 들으러 오십시오. 제가 뭐 강의를 사실 이 영업을 잘 못해서 뭐 강의를 판매하려는 게 아니라 음,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센터를 잘 운영을 하고 있죠. 녹화본 요거 전에 거 녹화본 되게 재밌거든요. 그때 뭐 OXR이 층만 뭐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깨 회전근개 그 극상근 건염 있는 거 치료하는 법 알려주세요.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그거 다 알려드렸거든요. 그걸 먼저 제가 풀어드릴게요. 저기 녹화본으로. 그래서 그거 하고 요거는 아마 한 달 후쯤에 제가 또 보실 수 있게끔 이벤트 해드릴 테니까 나오는 대로 그냥 이벤트 오면 다 참여하세요. 뭐 저기 공짜인데 제가 뭐 5만 원 막 받고 이런 것도 안 하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언제든지 질문은 정말 환영합니다. 질문은 환영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거 캡처 하나만 할게요. 저희 이렇게 해서 아름 선생님 참여 선생님들 화면 켤 수 있으시면 한 번씩 켜주시면은 저 H7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가락만 해주셔도 됩니다. 얼굴을 제가 한번 뵙네요. 안녕하십니까. 이 정도만 오케이. 자, 네, 아직 안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